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정리해 보실 텐데요. 오늘도 4가지 종목들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신한지주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DS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5,4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2% 증가했지만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요.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은 증가했는데 대체투자 자산 평가 손실과 상생금융과 관련된 기타 영업비용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외 부동산과 관련됐던 손실 요인들이 많았는데요. 해외 부동산의 수익 증권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당 2,100원의 연간 배당과 더불어서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분기 배당 가이던스를 지시하는 등 시장과의 적극적인 이 소통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낮아진 이익 베이스에 높아진 환원율까지 적극적인 주주 환원의 노력이 기대되는 한 해다라고 평가를 줬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51,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크래프톤이고요. 상상인증권 리포트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1,643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2% 감소했지만 실적 자체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권가에서도 일제히 목표가를 높였는데요. 일단 모바일 매출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4분기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 그리고 중국에서의 선전이 돋보였는데요. 특히나 일회성 매출이 아닌 순수 이 성적의 실적에 기인한 성적표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실적에서는 배틀그라운드 자체가 롱런하는 IP다라는 점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EPS단에서 업사이드가 높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형 게임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형 신작 공개와 출시가 됐을 때는 업사이드가 더 크게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줬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27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롯데쇼핑으로 대신증권 리포트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2,0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비 경기 부진에도 전반적으로 카테고리들이 다 좋았는데요. 특히 백화점에서는 일부 카테고리 해외 패션을 포함해서 선전이 되면서 성장을 했고요. 판촉비도 절감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와 이 슈퍼 쪽에서는 원가율 개선 노력이 이어졌고 이커머스 사업부 역시나 이 적자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채널별로 이익이 개선됐었고 이와 더불어서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발맞추어서 이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배당액을 2022년 기준 3,300원에서 지난해 기준 3,800원으로 높였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손익 회복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12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슈프리마로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면서 실적도 좋았습니다. 일단 해외 자사 비용들이 해소가 됐고 유럽 지역같이 매출이 좀 이연됐던 쪽에서도 매출이 다시 한번 인식이 됐는데요. AI 기술을 적용한 얼굴 인식 제품 바이오 스테이션 3 같이 고부가 제품들의 판매 비중이 높았다는 점도 이익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네, 올해도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중동 지역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옴시티 측에서도 네옴 빌라의 출입 통제 솔루션을 수주했고 데이터 센터 업체의 증설과 보안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서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24에 탑재된 지문인식 알고리즘 바이오사인도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견고한 이익 체력에도 지금 성장성은 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저평가 국면 속에 밸류 리레이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4가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주요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의 일정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실적 발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어떠한 기업들일지 그 기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 CJ제일제당 그리고 SK네트워크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어떠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일정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오후 10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 이 CPI 같은 경우 이번 주 증시의 방향성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경제지표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한 지역의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에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위험선호 심리 확산 여부는 1월 CPI에 달려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뉴욕 연은에서 발표를 했던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 58%가량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키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발표가 될 미국의 CPI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전 우리나라에서 이 키움증권에서는 1월 CPI가 시장의 기대치인 2.9% 이하의 수준을 기록을 한다면 연준의 정책 경로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 문제 등을 한층 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위험선호 심리가 확산할지 여부는 이번에 발표가 되는 미국 1월 CPI에 달려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번 밤에 발표가 될 CPI 지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디스 그리고 코카콜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으로 가보겠는데요. 중국과 홍콩 그리고 대만 증시는 오늘 휴장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장 대비도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증시 일정 확인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